안녕하세요. 오늘 루트텍 위해 족보 관계 얘기하고자 합니다. 루트텍은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인데 저에게 한국말로 한국 족보 관계 얘기해 주라고 하니까 아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 두 개의 일을 좀 제가 설명할게요. 하나는 말하자면 Korean 족보 101 그러니까 1학년급, 또 둘째는 약간 더 복잡하고 3학년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1학년 것은 기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미국 사람도 교포들 하는 거예요. 또 근데 그 3학년급은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어려운 거. 근데 그것도 가능성 있어요. 좀 해보시면은 족보 읽기가 우리 101 기초반은 벌써 미국 교포들 몇 사람은 질문을 해가지고 나는 유튜브 제 채널에다가 만들었어요. 레베카는 먼저 했고, 그분은 고등학교 학생 때, 나는 대학교 1학년 때만 하는데,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족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는 그런 사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브레이든이라는 사람은 3세입니다. 3세. 또 반 한국 사람 계통인데, 그분도 한국말 하나도 못해요. 근데 족보를 읽기 위해서 중국말 배워야 되는데 중국말 배우지 않고 한자를 쓰는 거 좀 배우셨습니다. 독학했어요. 혼자서 배웠습니다. 또 코디라고 한 4분의 1 한국 사람인데 대학교에서 한국말도 하고 한국의 선교사업도 했고, 그 세 사람을 위해 이미 족보 읽기 미국말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말로 하니까. 또 한 3학년 반, 그거 조금 더 어려운 것 좀 보여줄게요. 교포를 위해 그 간단한 기초반은 한국서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이 족보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어렵진 않습니다. 이 교포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기초는 어렵진 않아요. 그 3학년짜리 그것은 약간 어려운 건데, 근데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여자의 족보를 찾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족보에다가 어떤 할머니의 족보를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한 것이 제가 다른 이미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레베카를 위해 3번 했습니다. 또 브레이든을 위해 3번 했습니다. 또 코디를 위해도 3번 했습니다. 우리 기초를 좀 하나하나씩 설명하는 것은 여기 영어로 설명한 건데, 근데 오늘 한국말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미리 영상은 제 채널에 우물파괴 개구리라는 채널 제가 운영하는데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기초반에 한국의 족보를 하고자 한다면은 5자, 5자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 5자는 어떤 자냐면은 자, 이름자자, 생일 생자, 죽는다는 소리예요. 사망이나 뭐 이런 소리 안 하고 철이라는 소리인데, 배우자, 그러니까 부인 관계, 또 무덤 관계. 이 5자 하면은 이 근본적인 족보를 교포이라도 할 수가 있고요. 한국 사람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주얼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 안 해도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한 족보의 일면입니다. 이것은 코창 오씨, 이거 브레이든 씨의 족보인데, 우리가 오늘 이 부분만 좀 봅시다. 이 세 사람,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 세 사람을 좀 연구를 좀 간단히 해봅시다. 여기는 그 세 사람 확대를 하는데, 그 맨 위에다가 시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5자, 자, 생, 졸, 배, 명. 이 5자에 있는 거 좀 이거 안다면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5자는 기초인데 그 외에는 조금씩 또 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자, 그 사람의 이름, 여기서 시량이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이름을 아느냐?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면은 좀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시량, 시자량자가 나옵니다. 생, 이것은 연표에 봐야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연표 있습니다. 연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연표는 갑자, 60자 이렇게 하는 거인데 이거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연표를 보고 연표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왕, 그러니까 60배 계속 하니까 어떤 사람은 1816년에 태어나는지 1876년에 태어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왕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연표 같은 거 본다면은 이 시량이라는 사람은 1779년에 태어났다고. 사망은 역시 연표 본다면은 순조라는 왕의 경인자의 1830년입니다. 또 배자를 배울 때 이것은 레베카 교포가 항상 하는 것이 배자 있으면은 그 뒤에 시자 나옵니다. 그 시자 앞에는 그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자를 보신다면은 해주청시이라고 그 시자 앞에는 청자 있으니까 또 족보를 조금 한다면은 한 족보에 아주 다양한 성은 안 해요. 몇 개 성만 뭐 김이 박재정은 제일 많고 그 한자를 배우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예요. 또 모르시면은 그 정자가 역시 네이버에다가 가려놓고 좀 나옵니다. 또 마지막은 묘자리예요. 오늘은 묘장 관계는 말 안 할 거예요. 그것은 4학년 반이에요. 그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 연표를 여러분 연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터넷에 여러 개 있고 제 것을 복사해서 쓰시든지 그 다음 사람은 그 시량의 아들 여기 리안이라는 사람이에요. 역시 자생졸묘배 여기는 묘는 앞에 있고 배는 뒤에 했고 했는데 여기는 이름은 리안이라는 것은 여기 보입니다. 어떤 족보는 한글을 조금씩 나오는 거 있습니다. 이것은 네이버에 그려놓지는 않아도 여기 리안이라고 써 있습니다. 생은 마찬가지로 연표도 보고 순조 정묘년 정묘해 1807년인데 사망은 무술 그러니까 1838년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분은 마침 또 묘의 장소가 나오고 배는 독수이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도 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조금 빠르게 갈 건데 너무 빠르게 간다면 다시 보고 또 천천히 도 봐도 좀 되는데 세 번째 아들은 세 번째 손자는 선술이라는 사람인데 한글이 거기 나오고 여기서는 재미있는 거 있어요. 이것은 날짜의 오해가입니다. 오자 있습니다. 여기서는 숙종평신이라고 하는데 숙종평신은 1716년인데 아버지 아직 태우지는 않았는데 이거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족보를 본다면은 이 상식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1716년 아니고 1836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1807년에 태어났고요. 아들은 이렇게 20년, 30년 후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말로 common sense 써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또 틀린 자 있습니다. 이것은 고종 신유 때 죽었는데 고종 신유는 1861년인데 근데 그렇게 죽지는 않았고 1921년에 살았다는 것은 좀 정확합니다. 또 장소 묘는 여기 장소하고 배는 부인은 안동 권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초 훈련인데 그것만 해도 족보를 기초적인 것을 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5자 배워가지고 그 외에는 연표 쓰고 네이버도 그려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로 넘어갑시다. 이 3학년짜리 이거 조금 더 어려운 건데 이것은 여자 관계인데 여자는 족보에 안 나온다. 족보는 여자는 포함지 않다. 여자는 족보는 없다. 족보는 여자는 안 모신다. 무시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틀립니다. 여자는 아주 많습니다. 오늘 여자를 찾는 방법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할머니의 족보 찾는 방법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기는 다시 우리 고창 오씨를 좀 봅시다. 옌이라는 사람을 좀 가까이 봅시다. 옌이라는 사람 아까 1807년에 태어났다고 하죠. 근데 폐는 그 부인 관계 여기 있는데 여기서 하는 말이 폐, 중, 영, 인, 독수, 이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노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할아버지 독빈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중조 할아버지는 동동랑 정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약간 어려운데 동동랑이라는 것은 벼슬이에요. 벼슬 아니고 품직, 자기 본인의 직입니다. 또한 외조이라는 것은 문화 유언민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조입니다. 좋은 족보가 어머니의 사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족보는 게을러서 사조를 아니하고 아버지만 하든지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만 하든지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만 하든지 근데 좋은 족보가 사조를 다 주는 거예요. 사조이라는 개념은 아주 강해요. 시험 볼 때 옛날에 과거 시험 볼 때 사조를 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니까 확인한 거예요. 양반이신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신다면은 아버지는 부는 노풍이라는 사람이에요. 조는 할아버지는 똑빈이라는 사람이고 중조는 정동랑 정곰이라는 사람이고 외조는 문화유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조입니다. 사조를 좀 다시 쉽게 본다면은 이름들 노풍, 똑빈, 정곰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수 이시 족보에 이 할머니를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가능성은 있어요. 여자는 할머니는 자기의 족보에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먼저 사조를 갖다가 먼저 3조를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를 확실히 알아놓아요. 또한 족보에는 틀림자 있습니다. 항열자이라고도 하고 그것은 교대로 해요. 가운데 자 하다가 마지막 자, 또 가운데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틀림자는 노자인지 풍자인지 몰라요. 또 독빈이 빈자인지 독인지 몰라요. 또 정곰은 정인지 곰인지 틀림자는 어느 곳인지 좀 몰라요. 근데 그 순서가 우리가 족보에 자주 보려고 할 때는 풍빈정 하든지 아니면 노빈정 하든지 풍독곰 하든지 그 순서를 그 족보에다가 좀 이렇게 자는 것 좀 방법입니다. 이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상당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족보에 찾는 방법은 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족보를 갖다가 그냥 1페이지 1페이지씩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1807년이라고 했잖아요. 그 남편은 1807년인데 그 족보에는 그 족보 자주 볼 때 19세기 초반에 그 순서에 찾는 걸로 좀 하는 거 나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찾으려고 한다면은 1900년 안 돼요. 1700년도 안 돼요. 1800년 초기에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족보 그냥 족보 한 페이지씩 찾아보시면. 또한 패밀리 서치라고 들어간다면 이미 누가 일부를 좀 연구했으면 거기 보시고 혹시나 있는지 좀 확인하는 것은 좀 좋은 일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세 번째 하는 것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요약한 다성의 족보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만성대동보이라는 겁니다. 만성대동보.
이 만성태동보의 일면 여기 103페이지에는 독수 이시 나옵니다. 이 독수 이시는 여기 나오는데 독수 이시라고 하는데 이 만성태동보이라는 것은 요약해서 중요한 인물들만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이것을 쓰기 위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4학년씩 나옵니다. 한 페이지에 다 내리는 거 아니고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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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년. 4학년은 4개인데 16학년은 아닙니다. 이거 4학년입니다. 그 4학년은 쭉 계속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개념상으로 조금 어렵지만 이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성보의 이름을 좀 찾아봅시다. 여기 한 페이지에다가 보신다면은 여기서 여러분 보이는지도 모르지만 빈씨가 있어요. 우리 아까 노하고 노똑하고 빈 있었잖아요. 여기는 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본다면은 여기서 빈씨의 아버지는 청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곰이라고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좀 알아놓고 생각해서 이 족보에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이 만약 여기 만성태동보에 이제는 그 사람을 찾았으니까 그 사람의 산을 올라갔다가 족보에 가가지고 산을 내리는 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청곰의 여기 산을 좀 봅시다. 청곰의 아버지는 봉익, 그의 아버지는 순. 또 이 페이지에 올라가면은 여기 4학년인데 여기서 자주 보면은 여기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순의 아버지는 후근이에요. 여기서 후근이라고 써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올라가는 학렬에 4단의 학렬에는 우리가 또 후근이라고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자주 보고 여기는 후근이 나옵니다. 여기 후근 있죠. 후근의 아버지는 욱의 아버지는 경진, 경진의 아버지는 선, 또 선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원수이라고 합니다. 또 올라가 보시면은 여기 잘 보고 여기 자주 보면은 원수가 나옵니다. 원수는 그 4학년의 아래 학년인데 원수는 여기 있어가지고 원수의 아버지는 천의 아버지는 의석의 아버지는 주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기 명진이라고 하는데 명진은 여기입니다. 명진의 아버지는 양의 아버지는 인범의 아버지는 천선의 아버지는 윤온의 아버지는 소의 아버지는 양준의 아버지는 존수는 이 족보, 독수 이시의 시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지금은 그 꼭대기에서 족보에다가 내리는 거 아주 쉽게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는 이렇게 이것 좀 적어놓으면 좀 좋은 거예요. 순서는 좀 기억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노풍에서 똑빈에서 청곰에서 이렇게 19대 올라갔다가 지금은 1대에서부터 다시 19대, 20대, 21대로 좀 내려오겠습니다. 독수 이시 족보는 마침 여기 있는데 여기는 1권인데 여기서는 시조가 돈수이라는 사람이죠. 돈수의 아들 이렇게 그 아들은 양준, 아들은 그 아들은 윤온하고 윤본. 여기서는 이 독수이시는 유명한 족보인데 그 독수이시는 이순신 장군도 나오고 이율곡도 나옵니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율곡의 할아버지는 윤온, 이순신의 할아버지는 윤본, 또 같이 할아버지는 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윤온의 아들 천선, 선선의 인범의
여기서부터는 그 족보가 좀 가르칩니다. 여기 견, 울, 상, 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울권 상권에는 울은 상하 있습니다. 갑불병정 이렇게 하는데 갑불병정 하면은 10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족보는 15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울상하 하는데 여기서 울상 1페이지에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울상 마침 독수 22권입니다. 울상이라고도 하고 갑울병 하니까. 여기서는 1페이지에 본다면은 양이라고 나옵니다. 양의 아들 명진, 그의 아들은 추, 또 그의 아들은 여기 첫 아들 아니고 둘째 아들인데 의석. 또 의석의 아들은 여기 4명이 있는데 우리 막내 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선의 것이 여기서 견 22페이지라고 합니다. 밑에 22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22페이지에다가 여기 누구지? 선. 또 선의 아들은 원수. 여기는 바로 율곡입니다. 율곡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율곡에 하지는 않고 우리는 율곡의 형님 선이라는 사람에서 나오는 겁니다. 선이라는 아들은 경진, 경진의 아들은 욱의 아들은 후군. 아까 후군이라고 봤죠? 후군은 여기 후군이 본다면은 견울하, 울권의 하권 62페이지에 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울하 62페이지에 본다면은 후군이라고 있어요. 후군의 아들은 순의 아들은 큰 아들 아니고 둘째 아들인가 봉익. 또 봉익의 아들은 여기 둘째 아들로 내려간다면은 청곰, 바로 그 사람. 청곰의 아들을 우리가 택빈 아니고 약빈 아니고 그 셋째 아들은 떡빈입니다. 그 재미있는 게 고창이시 족보가 떡빈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떡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오자 할 수가 있는 건데 족보에는 오자가 많아요. 아주 완벽한 자료가 아닙니다. 근데 미국에도 이 생명, 사명 이런 증명서를 찾아보면 틀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독빈이라고 찾고 있습니다만은 독빈이 아니고 득빈입니다. 또 득빈의 아들은 노풍. 우리는 노풍이라고 우리 리스트에 있잖아요. 마지막 노풍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견무, 무상, 백구. 그러니까 여기는 무관, 무상, 109페이지에 본다면 여기 노풍이 있습니다. 노풍의 아들 여기 하나 둘 있고 또 여기는 딸 셋입니다. 큰 딸은 오리안하고 결혼한 거예요. 찾았다. 그러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오리안은 여기서 고창인, 그러니까 고창오시라고 합니다. 오리안 씨가 또한 그의 아버지가 시태, 우리는 시량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보니까 입양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 좀 정확합니다. 근데 그의 아들 선술이라고 무슨 벼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어요. 이분은 우리가 찾고 있는 여자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확대한데, 그러니까 그 찾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했으면은 다시 천천히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창 오시의 연씨하고 선술이라고 있는데 그 부인 독수 이씨라는 건데 여기서 그 사조로 이렇게 알아놓고 이렇게 찾는 건데 또 한 가지 일이 그 사조이라고 한다면은 그 외조 있죠. 우리는 그 사조 가운데는 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했는데 외조 할아버지도 나옵니다. 사조. 그러니까 사조는 여기 본다면은 문화유시입니다.
문화유시 유언민 씨 문화 본관인데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문화유시 족보에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족보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또 여기서 거창 오시 족보에는 문화유시 유언민이라고 있는데 근데 마침 여기 독수이시 족보에 본다면은 오디안의 부인의 아버지 노풍이라는 사람인데 노풍에 여기 보신다면은 그 노풍의 부인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한테는 외조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 노풍 씨의 장인 어른이죠. 여기 문화유시 언민이라고 다시 이거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서양에서는 쓰는 족보 차트가 이런 차트입니다. 미국 말로도 family tree이라고 하는데 근데 tree는 이렇게 옆으로 가는 tree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작성해 봅시다. 우리 한국서는 가게도 북의 족보로만 생각한다면은 여자를 무시한다면은 이런 족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은 선술, 리안, 시량, 현조, 보상, 희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족보에. 근데 우리는 여자를 무시는 안 하고 여자 나오는 것도 봅시다. 여기는 그 독수 이시라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노풍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노풍 씨는 유시하고 결혼했잖아요. 유시의 장인 어른은 유언민 씨라고 벌써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조금 더 해본다면은 그 독수 이시의 산을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유언민 씨 찾아보면은 또 이것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신다면은 고창 오시의 여자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한 족보에 두 족보에 이것은 고창 오시하고 독수 이시하고 이 두 족보만 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몇 사람은 여자 할머니는 몇 사람 봐줬지만 두 개 족보, 두 개 자료만 해도 이렇게 후하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목적은 뭡니까? 이것인데 한국에는 옛날에는 팔고조도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촉보만 해도 팔고조도 가운데는 8명의 할아버지, 8명의 할머니 여기서 거의 다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그러니까 팔고조도는 18명의 조상이죠. 어머니 포함해서 18 가운데는 5명만 빠졌습니다. 이 두 족보만 쓰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화유시도 보고, 전위이시도 보고, 화산이시도 보고, 완산이시도 보고 이렇게 자주 보시면은 다른 사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 팔고조도는 한국에 옛날에 쓰는 거예요. 한국의 북의 사회가 17세기 말서부터 시작한데 그 앞서서는 외국과 똑같이 양편에 인정하는 거예요. 양편 인정하는 것은 이 팔고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목적입니다. 양쪽에 북의 계통으로만 올라가는 거 아니고 양쪽에 연구하는 것은 우리 목적.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빨리 했는데 이것을 공부가 되는지 모르지만 좀 잘 되기를 좀 바라면서 이것을 마치겠습니다.